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얘기예요. 윤석열이가 오늘 김문수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국힘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라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들었다고 하네요. 사실상 지금 윤석열은 국힘당에서 쫓겨난 상태라는 말도 나옵니다. 쫓겨난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 다시는 당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들었다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선거 때문에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어요. 저 역시 그 점에 상당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문수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윤석열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의향이 전혀 없었어요. 이른바 쌍권이라고 하는 그 권영세, 권성동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당내에서 불거질까봐 노심초사했고 그런 짓을 조금이라도 할 의향이 보인다 싶으면 가차없이 짓밟아 버렸던 것도 사실이죠. 김상욱 의원이 결국 당을 바꾸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네. 그랬던 국힘당이 이제 와가지고 딴소리를 한다. 글쎄, 윤석열을 내쫓기는 내쫓은 것 같은데 이들이 그냥 순수한 의도에서 정말 내란 세력과 결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서 그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김문수한테 뒤통수 세게 맞은 윤석열, 국힘에서 쫓겨났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국힘당에서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라는 당헌을 개정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얘네들 지금 대통령이 있어? 없잖아. 이미 대통령 쫓겨났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당무 개입 금지라니? 이거 뭐 하자는 거죠? 이런 뒷북도 없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얘들이 정말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뭔가 또 꼼수 한번 부려보겠다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아무리 봐도 뒷북이고 아무리 봐도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당무개입 금지 이 당헌은 왜 개정을 한 거냐? 일단 김용태, 지금 현재 국힘당 비대위원장이죠. 이 김용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앞으로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을 출당시킨 거다. 윤석열은 탈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쫓은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자진해서 출당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강제로라도 내버렸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 얘기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아무튼 이 부분만 보면 지금 김문수가 확실하게 윤석열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거면 진작에 하지. 왜 지금까지 질질 끌었던 거지?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려면 김문수가 직접 할 것이지. 김문수는 또 입 싹 다물고 있고 김용태라는 어떻게 보자면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찜찜하고 시원하지 않습니다. 김용태는요, 윤석열 보고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말라라는 말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헌을 개정한 거, 즉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라는 당헌은 윤석열 방지를 위한,
윤석열, 제2의 윤석열 방지를 위한 개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했다는 거죠. 만약에 윤석열이가 자진 탈당을 안 했다면 자동 출당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뭐 당원에 탄핵당한 대통령을 내쫓는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면 자동 출당되잖아요. 그런 거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김용태 뭐 이런 애들 믿을 수가 있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언행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이제 와가지고 내란 세력과 결별한다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내란을 옹호해왔고 동조해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 이 하는 태도가 선거용인 건 아닌지, 혹은 향후에 이른바 국힘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가 들어올 것에 대한 사전 포석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즉,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 김용태의 발언은 정치권 안팎에 상당한 충격을 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 할 것 같더니 갑자기 딱 해버렸잖아.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는 얘기가 지금 막 많이 돌고 있어요. 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도 하고 쑥덕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긴 시간이 아닙니다만 이 대선 기간 동안 뭔가 국힘당 내부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계산을 뚱겨보니까 윤석열 데리고 가는 게 그닥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윤석열로서는 되게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마라. 이거는 내쫓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패대기 치는 느낌, 그런 분위기죠. 마치 잔칫집에 밥을 얻으러 온 거지를 내쫓으면서 다시 나오지 마라 하고 문 밖으로 패대기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야, 김문수가 국힘당이 갸우뚱하는 부분 생기죠.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김문수를 향해서 김문수를 지지해달라라고 자기 지지자들,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정광훈이가 무슨 뭐 집회를 또 열었던 모양인데 그 집회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대독을 시켰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김문수한테 표를 몰아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 윤석열은 김문수한테 잘 보이려고 또 뭔가를 또 꾸민다는 생각이 들어요. 달리 말하면 김문수하고 윤석열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고, 그런데 칼자루를 윤석열이 아니라 김문수가 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윤석열은 김문수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게 됩니다. 그렇게 알랑방구를 꼈는데 세상에 날 이렇게 무시해? 아니 날 이렇게 모욕을 줘? 요렇게 생각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추정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힘당 내에서도 그럴 줄 알았다. 너무 나대지 않았냐. 나대더라도 좀 도움이 되게 나대야 되는데 도움이라고는 한 푼어치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한동훈이가 한때 그런 말을 했죠. 윤석열을 향해서 민주당 선거운동원 같다라고 말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 관람이었습니다. 지난 21일이죠. 이날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동안 내란 관련 중요 증거라고 알려져 있던 경호실 비화폰 서버, 이 서버에 대해서 경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하게 해달라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번번이
검사들이 이걸 기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검사들이 나서서 관련된 증거, 그러니까 경호실 보안 서버, 이 보안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좀 입장이 잘 바뀐 것 같기도 하죠. 뒤이어서 검찰은 법원에 이번 경찰이 확보해 놓고 있는 경호실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영장은 지기현 판사가 현재 들고 있는데 거의 일주일이 넘도록, 거의 열흘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기현 이놈의 새끼도 눈치를 살살 보면서 향후 분위기에 따라서 달리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 윤석열을 석방시켜 주려니까 이런 짓 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됩니다. 지금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여러 증거 가운데 핵심적인 증거는 윤석열 측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데서 압수를 해갔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위수증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경호실 비화폰 서버에서 나온 것은 바로 이 위수증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한테 유죄를 때리려면 바로 이 비화폰 서버가 필요한데 무죄를 때릴 거면 절대로 법원에 제출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지금 지기현이가 슬슬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아니 지금까지 해왔던 딴 생각 계속 더 부풀려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윤석열의 지난 21일 부정선거 관련 영화 관람, 요거는 국힘당으로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장 많은 사람들이 온 국민이 지금 죽어나고 경기는 엉망이고 니 때문에 선거도 다시 치르게 됐는데 니는 한가하게 뭐 영화나 보러 다니냐라는 비난이 쏟아졌죠. 뿐만 아닙니다. 어제는요, 윤석열의 이 사진이 공개돼서 또 한번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저 특유의 거지 같은, 정말 거지 같지 않아 이거? 옷, 이 거지 같은 옷 하나, 패딩을 하나 걸치고 아크로비스타 주변, 서초당을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 날씨 좀 덥지 않나요? 패딩 입고 나갈 정도는 아니지 않나? 얘는 이 날철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옷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누구 말 맞다나 중독 증상에서 막 이제 벗어나서 금단 현상이 나는 거야. 참 모르겠네. 근데 이 사진도 보면 상당한 반발을 일으킵니다. 이번 대선의 원인, 그 이유가 돌아다닌다면서 언론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을 엄청나게 옹호해왔던 그 언론들조차도 윤석열에 대해 비판을 쏟아냅니다. 댓글 달린 걸 보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댓글도 막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제발 이제 윤석열이가 나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한 것 같고요. 나대지 말라는 뜻에서 출당이니 뭐 어쩌니 이런 이벤트를 꾸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로 윤석열을 내쫓을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좀 조용히 좀 해줘, 뭐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뭐 사실 근데 하나 많아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미 윤석열 나왔잖아, 당적 이탈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 강제로 당적을 이탈하게 만드는 당헌을 만든다? 뭐 하면 뭐 하는데, 이미 끝났는데. 그래 놓고 여기에 윤석열을 내쫓았다, 뒤통수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글쎄요, 약간은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고요? 김문수는 윤석열의 이 같은 행동이 지금까지 내재되어 있던 윤석열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제가 김문수 쪽 뭐 취재를 좀 돌려봤더니 이 윤석열의 이 사진을 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다 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표가 떨어지는데, 아니 그런 걸 좀
알면은 가만히 있지 왜 자꾸 나부댔냐 라고 볼 수 뭐 그런 식의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김문수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 나대면서 오히려 지금 표를 떨어뜨리는 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짓을 하는 것도 지금 꽤 여러 차례 참았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김문수가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난번 한덕수와의 단일화 과정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한덕수한테 배팅을 했죠. 그러면서 배팅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한덕수로 후보를 단일화하라고 김문수를 위협 혹은 압박 뭐 그런 걸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김문수 입장에서는 엄청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김문수가 대선에 나갈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도 실은 윤석열이 뒤에서 부추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나무에 올라갔더니 흔들어서 떨어뜨리려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한덕수로 지지를 바꿔버리면 김문수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잖아. 김문수는 물론 그 어려움, 그 황당한 상황을 뭐 극복 잘해요. 일부에서는 그런 말도 합니다. 김문수가 오버한다고. 아니 한덕수 지지할 수도 있지. 에?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윤석열 측, 그러니까 권성동이나 뭐 권영세 이런 사람 무슨 어떻게 했어요? 새벽 1시에 후보 등록 받고 새벽 2시에 마감하고 그리고 곧바로 후보 단일화 해버리는 그건 초유의 사태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대선 후보 그 결정이 된 지 채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 쌩 난리를 왜 떱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정당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사람이 선거 직전에 소송을 내가지고 그 소송을 통해서 살아 들어오는 그런 사례도 참 드물 거예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김문수는 윤석열에 대해서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는 거지. 이 새끼가 나보고 나가라고 떠밀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뭐 딴짓을 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표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 그리고 그 전에 배신당한 것도 있어. 그러니 참겠어요? 못 참는 거지. 그러니 향후에 어떻게 다시 뭐 관계를 개선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지금은 윤석열을 버려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신이 그동안 천지분간 못하고 나부된 결과물을 이제서야 하나씩 둘씩 받고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요, 김문수가 개인적으로 열받아서 혹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의 뒤통수를 때렸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였다면 아니 당장 김문수지도 윤석열하고 결별 시원하게 안 했잖아. 그러니 지금 뭐 친윤이나 윤석열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낼 만한 이유가 뭐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거지.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다 끝나고 뭐 윤석열 탈당하고 김문수 뭐 출마하고 요게 다 한마디로 정리가 된 상황에서 뒤늦게 윤석열에 대한 출당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윤석열이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친윤하고 다니는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사람을 겨냥한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 같으나 실은 윤석열을 뒤에 업고 당권 장악에 나서고 있는 이 쌍권들, 요 놈들에 대한 견제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쌍권들이 나서서 김문수를 흔들러 대기 전에 미리 제압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 이후에 국힘당의 당권을 두고
거대 세력 두 세력이 정면 충돌한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문수 쪽이 먼저 우위를 차지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과의 관계가 또 거론되기도 합니다. 한동훈은 최근에 윤석열에 대해서 막 비판을 막 쏟아내고 있고, 과거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런 언행도 하죠. 차라리 민주당 도와주는 것처럼 하라고. 차라리 민주당 선거운동원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한동훈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한동훈하고 김문수하고 모종의 동맹관계가 형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뭐 강제 출당, 빠이빠이 요거는 내부적으로 친윤이라고 주장하는 뭐 그런 사람들과 김문수가 앞으로의 당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다. 요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뭐 댓글창에 막 올라오는 얘기가 있는데, 예, 맞아요. 개싸움이 지금 시작된 거죠. 저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가 국힘에서 쫓겨났는지 안 쫓겨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은 결국 대선 이후를 바라보고 자신들이 당권을 쥐겠다. 요런 의도가 아닌가. 김문수가 당권을 쥐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국힘당 내에서 이번 선거 졌다는 건 자기들도 더 알아.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이재명이 당선될 것을 전제로 기획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대. 뭐 조선일보가 만드는 기획특집은 뭐 솔직히 이게 기획특집인지 아니면 물고 뜯고 하려고 또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흠집 내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데, 어쨌거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선일보조차도 패배를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표 좀 떨어진다고 윤석열한테 뭐 너 나가라 내쫓는 이런 걸 하기는 좀 그렇죠. 오히려 이들이 향후 대선 이후에 당권 승부를 두고 먼저 포석 놓기, 먼저 기선을 제압하기, 이런 짓을 한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쫓겨났냐 안 쫓겨났냐가 아니고 국힘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알력 다툼, 파워게임, 여기를 한번 잘 살펴보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벌써 시간이 11시 59분이 됐네요. 제가 뭐 이번 주제 좀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댓글부터 한번 볼까요?